당시 유흥업소 양주 가격을 취재해 보니까 패스포트나 윈저 국산 양주죠. 이게 한 5만 원 선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막았죠. 그러면 15만 원이면은 이제 아니 둘이 양주 세 병을 엄청 술을 많이 먹은 거네요. 뭐 하여튼 저는 그래서 어제 이후로는 어떤 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당사자가 또 나오면서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궁금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이게 오후부터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진짜 이걸 따지자는 건지 뭐 이게 주제가 돼버리잖아요. 당시에 진짜 5.18 얘기했네 안 했네 뭐 없어 여정원본에 대한 외박 요구가 있었네 없었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러긴 하고 오늘 아침에 이동학 최고인가요? 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어떤 라디오 발언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뭐 칸쿤 여직원 그다음에 여정원본의 외박 요구 이거 좀 이런 프레임 아닙니까? 하면서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되게. 근데 그렇게 상상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 30몇 년 전 거잖아요. 네. 그거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 막 그랬으면은 뭐 그런데 이게 그 31년 전 오히려 당일 그 다음 날인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이 속기록에 있었던 여직원과의 외박을 요구했다는 게 증명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증언의 신빙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당시 사건에서 얼마나 가까웠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게 보거든요. 그 다음 날 바로 있던 얘기인데 그거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이것도 뭐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점은 만약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똑같은 의혹이 벌어졌으면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생태탕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가 4년 전에 이러한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네. 생태땅 사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네. 이것을 이제 프레임으로 하고 있는데 프레임이 되려면 뭔가 그 내용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계엄을 내란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원호의 사건은 그냥 팩트예요.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각자 주장하고 있는 거 사실. 팩트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이 정원호 사건에서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정원호 후보의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이 갑질 얘기하셨잖아요. 신조 대변인이. 근데 저는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못하고 있는 게 해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부산 북구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맞아요. 있었는데 제대로 된 사과만 했으면 그 논란이 다 끝나는데 지금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요 사과할 때 사과할 줄 알아야지 사과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란을 끝내고 싶다면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에게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누군가 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도 본 것 같아. 이 파키 오너라고 요즘 정원호 청장은 뭐 약간 이제 풍자를 하면서 아니 약간 그 사진 중에 약간 이렇게 맞아요. 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달린 댓글이 그래갖고 지금 토론도 계속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난 말로 하는 것보다 이걸로 하는 게 편한데 왜 자꾸 말로 하려고 그러지 열심히. 링 위에서 한번 하시면.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 정원호 구청장이 왜 본인이 그냥 외박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는가.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허위사실 적시로 뭐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 31년 전 얘기라서 어차피 상대방도 그거는 증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에 대한 누가 분석을 한 게 지금 이 녹취록 간 게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주진우 의원이 특수부 검사도 하셨던잖아요. 근데 그렇죠. 특수부 검사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 더 갖고 있는데 하나 먼저 언론에 보세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상대가 거기에 대해 미끼를 물면 하면 거기에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까봐 그거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라는 분석을 이 주진우 의원의 어떤 검사 경력과 빗대갖고 어느 분이 하셨는데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진짜 떳떳하면 그런 게 무서울 필요가 없거든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뭔가 본인이 대답을 못하고 한다는 거는 캥기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요거는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고 봐요. 뭐 5.18이니 뭐니 이런 거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나 여직원한테 외박 요구 그때 하지 않았다. 본인 후보가 직접 얘기하시면 이거는 상대 측에서도 뭐 그 녹취록 아니 속기록 하나 가지고 이거 증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왜 못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서울 시민들이 이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박원순 전 시장이 성비위 문제 때문에 중도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도 하차라고.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서울 시민들의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원호 후보의 이 의혹은 자칫 잘못하면 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해명을 내놓았다가 네.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면은 서울 시민들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결국에 오세훈 후보를 향한 집약 그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라면 떳떳하다면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외박 강요 없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왜 못하느냐. 이러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뭐 민주당 사람들은 프레임을 더 씌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더 씌워진 프레임을 깨 부수는 순간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면 정원호 후보를 향한 도덕 리스크 이게 하나가 감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선거 전략상 그것만큼 호재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논란이 이어진다면 저는 정원호 후보를 일컬어서 정원순이라고 하는 그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돼서 정원순 대 오세훈 이렇게 해버리면 필연적으로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입을 타격이 엄청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이제는 조금 이 그 원인에 대한 진실 공방 뭐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여기 좀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평론의 영역, 정치의 영역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원호의 리스크가 어떤 최근에 어떤 뭐 과거 폭행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약 발표에서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 쪽으로 처음에 많이 기울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 여론조사 저희가 있는지 여기 CBS에서 조사 의뢰를 한 KSOI의 여론조사 결과죠. 정원호 후보 44.9%,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9.8%입니다. 거의 오차범위 내로 붙었어요. 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이 지금 격차까지는 어떻게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추세라든지 이런 건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여론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이 여론조사에서 같이 조사한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53.8%였고 부정이 40.6%였어요. 네. 근데 그것과 이제 대비해서 저희가 이 여론조사를 좀 보자면 정원호 후보가 지금 44.9%고 국민의힘 후보가 39.8%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원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평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를 조금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니까 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20%, 그러니까 10 몇 퍼센트 정도가 오세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 정원호 후보가요. 원래는 이재명 픽으로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거 그랬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한 5개월 동안 정원호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나 검증의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바랬던 이재명이 보낸 사람의 모습은 아닌데라는 이 평가가 지금 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정원호 후보가 보여준 모습 중에 저희가 아까 말한 그런 폭력적인 이야기 뭐 그런 논란들 말고도 이제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네. 아바타 형태의 시장이 될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된다. 누구야, 우려스럽다. 아바타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진 모르겠으나 시민단체 이제 카르텔. 네, 그러니까 그 국회 정론관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네. 행사장에 가서 어떤 있으시죠? 설명을 듣거나 할 때 보면은 이제 주변 수행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고 본인이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을 그냥 내세워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서울 시민이기도 하고 또 서울 시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면
아, 정원호를 만약에 서울시장에 안 치면 정원호가 아바타 서울시장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권력, 그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의 그 뒤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검증을 거쳐온 바를 통하면 그 성동구청장 시절에 그러니까 많은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됐었고 그리고 그리고 특정한 단체 그리고 그 민달팽이 유니온에 있었던 그 직원의 남편의 회사에도 또 MOU를 맺는 그러한 관계들을 지금 저희가 봐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 섞인 모습,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되게 점잖게 얘기해 주셨는데 간단한 거죠.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서 서울시장이 그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네. 어디에 유용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걸 지금 검증하는 과정인데 거기서부터 나왔던 수많은 시민간 단체들과의 어떤 그런 카르텔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인사들이 지금 캠프부터 시작해서 구청 때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중요하고 원래는 저는 시장 선거라는 건 그런 걸 따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너무 인간 개인으로서도 역량이 너무 부족하신 분이세요. 아니 본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주장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아니 때렸어 좋아 그래 뭐 검증 격하게 때렸어 경찰이 왔는데 경찰 때리고 네. 경찰이 그러니까 같이 말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 옆에 발로 걷어차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마저 지금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어디 신입사원을 뽑아도 이런 일 있다 그러면 면접에서 잘려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천만 시민의 어떤 그 시정을 책임져야 되는 시장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고작 이런 논란 하나 제대로 돌파하는 모습을 못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게 좀 이번 지방선거에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요. 하정우 수석도 그렇고요. 정원호 구청장도 그렇고요. 이 하정우 수석도 정원호 구청장도 사실 정치 고관여층들도 잘 몰랐던 신인들이에요. 저희조차도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뭔가 그런 게 없던 사람들이 명피,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샤라웃 해주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네. 거기에 뭔가 흔히 얘기하는 AI 수석이니 뭐 성수를 개발한 일자라는 구청장이니라 어떤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짠 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진짜로 이 제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포장지 딱 열어보니까 그냥 완전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한쪽은 뭐 악수하고 손 털고 있질 않나.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단순히 명픽이라는 것만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을 태워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런 무리수 선거에 네. 그 지금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이야 그냥 후보고 이러니까 근데 혹시나 얘기하신 대로 지금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이분들이 진짜 당선이 되시면요. 그 다음에 겪어야 될 일들이 더 무서워요. 지금 정원호 구청장한테 하는 것처럼 아유 후보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시장님이 이거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안 하겠죠. 시장님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이 여론조사 말씀을 좀 다시 드리면 네. 이 여론조사는 네. 부동산 정책 등 네. 서울시의 청사진에 대한 평가가 일부 반영이 전 됐다고 봅니다. 네. 아무런 저희가 계속 말을 하는 것처럼 네. 아무런 대책 없이 심지어 본인의 공약조차 숙지가 안 된 아마추어 정원호 후보냐 아니면 그래도 4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서울시를 굉장히 잘 운영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관록의 오세훈 후보냐 네. 거기서 밀리고 있었던 오세훈 후보가 반등하는 계기가 지금 돼서 이 조사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중도층의 표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은 공약, 정책 이런 걸로도 왔다 갔다 하시지만 네. 개인의 도덕성에 관해서도 하나의 판단 지표로 삼으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께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면 그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중도층이 움직일 가능성이 전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 검증 측면에서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조사보다도 더 오세훈 후보가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내주 중에 발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네. 골든 크로스 현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게요. 이 조사에는 이 폭행
이게 안 들어갔어요. 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과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가 과연 그 인격으로 게다가 5.18이라고 하는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네. 본인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는데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계속 지지를 표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되다 보면은 중도층의 표심이 오세훈 후보로 확 쏠릴 수도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보고 김정철 후보에게 몰릴 수밖에 없죠. 오늘 약간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뭐 지금 오세훈 캠프에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면 네. 제가 궁금한 거. 네. 지금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여론조사 추이를 쭉 지켜보면 오세훈 후보는 대동소이해요. 네. 행보 압도는 그냥 우상향 조금 정도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정원호 후보가 지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뭐 50%가 넘는 지지율도 있던 조사도 있는데 지금 40% 지금 45% 이하까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40대 중반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세훈 후보는 그대로인데 정원호 후보는 약간 좀 우하향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뭔가 이 차이를 뒤엎을 만한 그러니까 표본 오차 범위를 뒤엎을 만한 어떤 오세훈 후보의 뭔가 한 방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뭐 캠프에서는 뭐 이런 것들 물론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저는 잘한 업적 중에 하나가 기호동행 카드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쩌보면 좀 그런 뭐 좀 그런 좀 역대급 조금 뭐 히트작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캠프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캠프가 오세훈 시장이 잘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좁아지고 있는 것은 정원호 후보가 지금 최근에 너무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세가 하락세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좀 뭐 보관이 있는지. 여러 정책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 이거는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두 분의 정책 검증 이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정원호 후보가 토론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세훈 후보가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봐도 되고 네. 김어준 방송도 괜찮다라고 그럼요. 하면서 네. 지금 양자 토론을 재차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토론을 피하고 있는 네, 오세훈 토- 시장님도 마찬가지인데. 토론 한 방이면은 네. 이제 이 그 두 후보 중에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적합한지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너무 토론에 너무 기대시는 네. 거 아니에요? 오늘 그 한국갤럽에서 나온 조사가 하나 전 좀 눈여겨봤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까 서울 지역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된다. 40%.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40%.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시사점이 있다. 그 면접 조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차이 보수가 많이 잡힌다고 알려진 ARS에서는 얼마나 더 큰 그 오세훈 후보를 향한 집약이 일어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앞으로 뭐 서울 그 지방선거가 아직 한 19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길다고 봐요. 그 안에 정책 역량 검증을 하게 되면 정원호 후보가 떨어질 일만 남았고 중도층이 결국에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표를 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신 대변인께서 조금 잠깐 생각을 잘못하신 게 40%가 야당이 돼야 된다고 했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신 건 그러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포함이에요. 이건 포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토론을 피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스스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피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님도 저희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도 함께 하셔서 토론회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검증이라는 건 많은 후보들이 있을 때 받는 쪽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많은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하나 그냥 놓으면요, 이게 제일 좋은지 아닌지 전문가들은 아는데 네. 그냥 일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쉬운 게 뭐냐? 옆에다가 다른 상품들을 같이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보고 거기에서 그 비교점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쉽게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토론회장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후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저희 개혁신당도 함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